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신 김인만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출판사 측에서 5분께 책을 무료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밑에 응모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좋은 책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는 법,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 법, 반드시 기회는 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바닥 시그널 확인하기와 아파트 가격 적정성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에서 한 글귀를 갖고 왔습니다. 투자 자본에 의해 수익을 낳는 유일한 유가물 투자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만약 사는 집이 자신의 소유라면 집세를 절약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살 집은 주택이든 아파트든 가능하면 사라고 권한다. 이것이 첫 번째 투자이다. 나는 이 영역에 경험이 전혀 없지만 부동산 투자는 일반 투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자의 핵심 두 축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하나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시그널 확인하기입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다.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 지금 바닥이 아니라면 얼마나 떨어지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 바닥이 언제인지 유추할 수 있다. 바닥의 시그널만 제대로 알아도 확률 높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닥 시그널을 아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자. 바닥 신호 첫 번째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점 대비 30% 또는 그 이상 하락하면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재건축과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40% 이상,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거래가 추이를 보시면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의 경우 40% 하락을 보였고요. 음막 아파트의 경우 42%의 하락을 보이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자면 40%나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1월 거래된 가격이 1차 바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 확인하기입니다. 무주택 신수요자가 선택하는 분양시장에서 계약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분양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미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대출 이자 부담과 전셋값 하락 영향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처럼 미분양 10만 호라는 임계점을 빠르게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기준 미분양 10만 호, 서울 기준 미분양 3천 호, 수도권 기준 미분양 3만 호가 넘으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양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분양이 위험 수위로 올라갔을 때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완전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분양 추이를 예의주시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미분양 추이는 이렇습니다. 전국 미분양 추이 기준이 10만 호인데요. 현재 7만 5천 호고요. 서울 미분양 추이는 임계점이
3,000호인데 2,000호 정도 미분양이 발생했고, 경기도 미분양 추이는 기준점이 24,000호인데요. 현재 8,000호, 그리고 인천 미분양 추이는 5,000호가 기준인데 3,500호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걸로 봤을 경우 전반적으로 미분양은 서서히 줄어들어 증가세는 멈췄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 또 늘어날지 알 수 없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향후 미분양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미분양 추이를 봤을 때는 확실한 바닥 시그널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닉셀 발생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기다리다 지친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던지게 된다. 이런 패닉셀 현상이 집값 바닥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동산 이야기가 주식과 비슷한데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올라야 할 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아파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패닉셀이란 무엇일까요?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패닉 바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고점 꼭지의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감에 비이성적으로 집을 사는 현상, 이것이 2020년과 21년 부동산 시장이었고요. 패닉셀은 바닥에 신호줄 가장 강력한 시그널인데, 집을 팔려는 매도인들의 심리가 공황 상태가 되어 비이성적으로 집을 파는 투매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에도 비이성적인 과열로 인해 천장에서 서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투매로 인해서 바닥을 찾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매수심리 지수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2011년 패닉셀 사례를 보면 여기입니다. 기준이 20 이하인데 이때 당시는 20 이하에서 10 정도까지 찍는 패닉셀이 발생하면서 바닥 신호를 보였다고 하고요. 현재는 20 미만으로 살짝 왔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자께서는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된 바닥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남 규제 지역 해제와 DSR 완화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더라도 마지막까지 남겨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강남 조정대상 지역 해제 그리고 DSR 완화이기 때문에 바닥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강남 규제 지역 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1월 3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지역은 해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끝내 강남의 규제는 풀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는 아직 최악의 바닥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SR 완화는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정부는 믿는 구석인 DSR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 풀리는지, 풀리더라도 전면적으로 풀리는지 예의주시하면 바닥 시그널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나오는지 유심히 살피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특례입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아끼다 내놓은 카드가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입니다. 양도세 특례는 또한 가장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특례는 한시적 기간 내에 9억 원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양도세 특례 기간 연말까지인데요. 특례 대상 주택을 구매했다고 무조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관할 지자체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이 도장을 안 받으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도장을 안 받으면 몇 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와 같은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책 속으로인데요. L자도 아니고 V자도 아닌 W자로 갈 것 같다. 우리 주식으로 보면 이와 같은 이중바닥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 4분기 하락은 1차 하락이다. 7년간 오르고 6개월 조정대로 다시 대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거는 V자 반등이겠죠.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한 번 더 2차 하락을 지난 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집주인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패닉세를 할 마음은 없다. 오를만 하다 떨어지고 다시 오를만 하다 떨어지는 희망 고문을 두세 번 경험해야만 집값 하락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까 5가지 시그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진바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08년과 2013년 1차 조정과 2차 조정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둔화되고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저자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파트 가격 적정성 확인법인데요. 적정성 확인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와 전세, 공시 가격을 이용하는 것인데 하나의 사례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 아파트와 매매가 비교인데요. 서울 송파구 송파 센트레빌 전용 84제곱미터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두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사례를 확인해 보니 21년 8월 2층 16억 4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 이후에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제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송파구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가 추이를 살펴보면 적정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송파구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는 헬리오시티인데 이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20% 하락을 했는데요. 매매값 제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 밑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한 거. 직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해라. 그리고 저층의 거래 가격을 제외하라. 보통 저층과 10층 이상 중간층은 시세가 10% 이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2023년 2월에 28층이 1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것이다. 이걸로 볼 때 앞서 송파 센트레빌은 최고가 16억 4천만 원에서 20% 하락한 13억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16억에 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고 덥석 잡으면 손해보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매물과 전세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송파 센트레빌 이야기입니다. 매물로 확인하는 방법은 중간층 14억 원 이상 매물 형성, 최고가 대비 15% 하락한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매물에는 집주인들의 호가가 반영된 만큼 실제 거래額보다 다소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 이상 하락에 더 무게가 쏠린다. 14억이 아니라 앞서 랜드마크에서 본 것처럼 13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또한 전세로 확인하는 방법은 21년 최고가 전세 계약 대비 올해 1월 전세 계약이 32% 하락했다. 22년 하반기부터 매매보다 전세의 하락폭이 큰 것임을 고려하면 매매값은 20에서 25% 정도 하락이 적정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배에서 1.6배로 계산하여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클릭한 후에 해당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이 공시가격의 1.4에서 1.6배가 적정 가격이니 참고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송파 센트레빌의 경우 공시가격이 8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4배 12억 120만 원, 1.6배 13억 7,28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정 가격을 확인하여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과거 높은 가격에 사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실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이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이렇게, 아파트 청약 노하우, 내 집 잘 사는 법, 내 집 잘 파는 법, 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자. 이 책은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법과 함께 실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주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 증정 이벤트에 꼭 응모하셔서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